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테니스 감독을 27년 동안이나 고등학교, 중학교를 해서 이렇게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 없애버리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테니스 지도했던 그 노하우를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전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코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수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이 늘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늘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저는 한림대학 감독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저는 25,000번의 대회 경기 게임을 항상 이렇게 보아왔어요. 감독으로서. 25,000번입니다. 무려. 근데 그분은 뭐 4만 번을 봤다고 자기는 얘기하고, 자기가 추산해서 얘기해 준 게 저는 25,000번을 봤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25,000번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건 뭐냐. 제가 원주중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선수를 가르칠 때 그 양구에 있는 선수가 제일 잘 쳤었어요. 강원도 랭킹 1위면서 전국 랭킹 1위였었어요. 그 선수가 이영택 선수보다도 잘 쳤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테니스 치는데 별로 나와서 보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벤치 코치를 하는 걸 듣더니, 야, 돈이나 치고서 네트 플레이를 해라. 그렇게 잘 쳐놓고 왜 뒤에서 그러고 있냐? 하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시골 노인네가 그러는 거야. 야, 돈이나 너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냐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삼척동자나 테니스 대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직접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테니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역발상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늘 선체력 구기술을 주장하잖아요. 저는 전혀 반대예요. 그 말에 전혀 반대,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테니스라는 기술을 어린애들이 테니스 연습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렇잖아요. 라켓 길이만 하는 선수들이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치는 것이 굉장히 무리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다 체력 훈련까지 시킨다? 그거는 너무 무리를 시키는 겁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뼈가 단단하지 못해요. 연골도 약하고. 그래서 예가 있어요. 옛날에 충청북도가 소년체육대회라는 게 처음 생겨서부터 계속 몇 년 동안은 항상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어릴 때 잘하던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된 게 굉장히 작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너무 혹사를 시킨 거라. 체력은 샘물과하고 똑같습니다. 샘물은 적당히 퍼내면 아주 좋은 물이 되고, 너무 퍼내면 물이 말라버려요. 또 물을 하나도 안 퍼내고 가만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퍼내는 게 중요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에게는 테니스 훈련하는 것만 해도 아주 적당히보다 약간 더 무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다. 선기술 후체력을 저는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홍성찬 선수에 대해서 또 벤치 코치를 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했냐? 아버지를 코치로 만들어도 아버지가 볼을 선수한테 많이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장학사를 하고 체육 담당 장학사를 하는데 그 아빠는 그 농협의 상무였거든요. 그분이 전화를 했어, 나한테. 장학사님, 우리 아들이 1등 했다는 거야.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다고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1등에서 강원도에서 우승한 거 가지고 뭐 전화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었어.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직접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홍정찬 선수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에러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100점이야. 그런데 강타가 못 쳐. 라이징볼 이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라이징볼을 치려면 뛰어오르자마자 치는 걸 라이징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치자면 정말 엄청난 훈련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영택, 조던인 선수들이 그렇게 치는 걸 보고 다른 선수들이 다 흉내내서 치지만 그 선수는 절대로 그 사람처럼 못 쳐. 왜? 훈련량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위에. 그럼 누구나 다 할 것 같지만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걸 알아야죠. 또 에러가 없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트를 30cm를 더 올리고 테니스장은 더 줄여. 그런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 어떻게 되겠어요? 공은 네트에 안 걸리려고 높게 치고 아웃이 안 되게 하려고 많이 감아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정규 테니스장에서 칠 때 우리 선수가 때리면 강타로 정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라운드 에이스라는 건 없었어요. 사실 전부 슬라이스로 치고 뭐 포인트 쳐봐야 그냥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마치 스테피 그래프처럼 시켰어요. 포핸드 쪽으로 오면 한 방에 끝내라.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짧게 쳐가지고 포핸드 쪽으로 오면 그냥 끝내버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백 쪽으로만 치잖아요. 백 쪽으로 치면 뭐합니까? 돌아서 그냥 포핸드로 쳐버리는데. 또 크로스로 치면 크로스로밖에 못 치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치다가 잘못하면 아웃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결승을 했어요. 우리 선수끼리 결승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다면 아마 이거 대서특필하고 서울 스포츠 신문에 일면 톱 기사가 나올 만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중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는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사실 인생에서 그 순간이 가장 허망했어요. 사실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저는 세계적인 테니스 코치인 닉 볼리테리 씨를 우리나라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장충 테니스장에서 일주일 동안 강습을 했어요. 거기 뭐 국가대표 감독, 뭐 실업팀 감독, 대학팀 감독, 이런 그런 분들만 한 50명이 와서 강습을 받았어요.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사실 그런 걸 하려면 초등학교 지도자들이나 중학교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실력이 이미 갖춰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래서 그분을 모셔와서 강습을 받았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50명 중에 저만 유일하게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른 분들은 다 원래 선수 출신에다가 감독을 하는 분들이라서 자기 고정관념이 다 있었어요.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냥 교사 출신으로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자진해서 너 가서 배우고 와라 해가지고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가르친 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때 당시에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분이 볼을 대주면서 가만 엑셀런트 소리 지르면서 고등학교 한 8명 데려다 놓고 볼 대주는 연습을 그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코치라는 분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볼을 막 대주는데 선수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하겠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분이 아주 강조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전부 뭐 톱스핀을 어떻게 칩니까? 서브를 어떻게 강타를 넣습니까? 이런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은 책을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그분한테 그런 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시간을 뺐나? 뭘 답변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가르쳐라. 어떤 코치들 보면요, 라카룸에 앉아서 야 똑바로 해, 지들끼리 연습하라고. 그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은 딱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제가 원주 중학교 감독을 할 때 직접 볼을 대주며 할 때요, 제가 볼을 대주면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제가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나 열정적이니까 가다가도 구경하느라고 가지를 못했었어요. 한참 구경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볼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보드를 많이 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선수들은 스윙이 다 안정이 된 선수들이다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브 하나 넣고 강타를 20번씩 하게 해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게 해.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실수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제일 제가 많이 시켰던 건 뭐냐, 포핸드 스트로크를 디스코스로 주고 바로 옆으로 하나를 주면 이 선수가 돌아서 칠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서서 포핸드, 이쪽에 치고 나서 이쪽으로 볼이 오니까 돌아서 치고 나서 또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돌아서 치고 이런 연습을 가장 많이 시켰어요. 짧고 길고 옆으로 돌아서 계속 포핸드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포핸드 한 방이 왔다 하면 이거는 한 방이 끝날 정도로 굉장히 강타를 치게, 라이징 볼에다가 강타를 치게 만드는, 수도 없이 제일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백핸드 이런 거 연습할 때는 자기들끼리 하라 그랬어요. 그건 그냥 백은 아무리 잘 쳐도 에이스가 잘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을 했죠. 당시에 슈테프 그라프가 그렇게 쳤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보니까 그 선수도 그렇게 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인정도 안 했겠죠. 조그만 중학교 선생님 하는 전문가도 아닌 감독 선생님이 볼을 지키면서 세계에서 1등을 하게끔 가르친다고 그런 걸 누가 믿겠어요. 전 믿어 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선수 3명 들고 나갔는데 우리끼리 결승을 했다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이게 거의 기적과 같은 일 아닌가요? 모든 선수를 다 이기고 올라와서 우리끼리 결승. 그래서 원주 시내에 와서 카프레이드를 했어요. 당시에는 카프레이드를 했어요. 지금은 뭐 차가 많아가지고 카프레이드 하면 시민들한테 원성이 대단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카프레이드 하고 딱 감독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오픈카 타고 선수들하고 같이 오픈카 타고 이렇게 시내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얼마나 길겠어요. 사실 27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계속 하는 거고, 조회수가 없다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저한테 이런 놀라운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오히려 아마추어 중에서는, 아마추어 아주 잘 치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하면 저는 그 사람보다 볼을 못 치지만 지도하는 방법은 잘 아니까 제가 한번 가르쳐줬던 그 친구가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에서 가장 잘 치고 전국 랭킹 1위, 카타라는 거 있잖아요. 카타에서 랭킹 1위를 하는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는 많아요. 아마추어들도. 하여튼 그런 것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